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과 휴일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보수의 전략 장성철 소장 나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시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아주 색다른 시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태균 이야기부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무죄 받았습니다. 증거인멸 당연히 그것은 유죄 나올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었고 정치자금법 위반 1억 2천 1억 2천 두 사람으로부터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아서 이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한테 갖다 바쳤는데 이거 무죄다라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맞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윤상현 공관위원장에게 김영선이 공천 줘라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 육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명태균 씨가 조사나 수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내가 여론조사를 해줘가지고 그거의 대가로 공천을 준 거야 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강혜경 씨도 은혜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고. 그런데 이렇게 공천 거래와 관련해서는 무죄라는 것이 나오는 게 과연 맞는 사법부의 판단인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이 배지를 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돈을 받았잖아요. 세비의 반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명태균 씨는 나는 거기서 총괄본부장 역할을 했으니까 그 역할을 한 거에 돈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검찰은 아니야 이거 공천 줘가지고 그거 돈을 준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거잖아요. 그럼 검찰의 논리가 지금 완전히 깨져버렸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맞나? 라는 생각도 검찰 논리는 원래 윤석열 검찰이었으니까 안 그래도 정유미 검사장이 봐주기 한다고 엄청 비판을 받았는데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요거 정도는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했는데 이제 무죄가 돼 버렸습니다. 아니 총괄본부장을 한다고 저렇게 세비의 반을 비공식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럼 총괄본부장을 했으면 공식적으로 돈을 줘야죠. 등록을 시키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근데 본인 세비에서 줬단 말이에요. 사적으로. 민태균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그 당시 수사받을 때 이 돈은 그 이전에 김영선이 창원에 나와서 정치할 때 내가 돈을 몇 천만 원 준 게 있어 그걸 못 돌려받았다. 그래서 국회의원 되고 난 뒤에 돌려받은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구두쇠처럼 김영선은 자기 정치하는데 돈 안 썼다는 거죠. 근데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예. 김영선 씨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재산 신고 내용으로 보면 상당한 수준이에요. 아니 상당 수준이 아니고 실제 70몇 억도 있었고 100억인가? 아니 100억 100억이고 나중에 이제 평가해 보니까 한 200억까지 나와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돈을 빌려요. 그 돈을 그렇게 또 세비의 반으로 갚아요. 세비의 반을 내놓으라는 거 있잖아요. 세비의 반. 당신이 가진 돈의 반이 아니라 세비의 반. 나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무죄 주는 게 맞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렇게 대화를 한 내용이 이제 주장이 좀 다르다. 또는 이제 돈을 준 사람도 빌려줬고 받은 사람도 빌렸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자금 아니다 주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공익제보자인 강희경 국장과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와서 이건 공정의 대가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번에 우인정 판사도 그렇고, 우인성 판사도 그렇고, 이 판사도 그렇고, 공천의 시스템과 공천의 방식, 영향력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봐주기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가야 될까요? 저희들 대법원장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그럼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치평론가로 이렇게 이제 활동하니까 이렇게 하죠. 누구한테 공천 주려고 하면 나한테 일단 돈을 1억 2천만 원 빌려주라. 되면 내가 닦아먹고 안 되면 돌려준다는 정도에서 이제 거래 명세서를 한 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래 놓고 나서 안 돌려줬다. 또는 돌려줬다. 또는 들켰다. 이래도 이것이 공천 대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나 모르겠다. 이러면 그냥 끝나는 거냐고요. 그럼 정치자금법이 어떻게 해서 야 이거 불법인데 당신한테 주면 무조건 감방 갈지도 모르니까 이거 받아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고 이 판결을 보면은 또 의문의 일패는 윤석열이다. 그래요. 재밌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니 왜냐면은 지난번에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죄 나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이 특검한다고 그런 거잖아요. 특검 거부권행사 2번 하고 세 번째
특검 법률안 그거를 국회에다가 본회의에다가 통과시키겠다는 거였잖아요. 한동훈계 의원들도 야 이거는 특검 받아야 돼라고 해가지고 특검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비상계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결국에는 12월 4일 날 명태균 씨 황금폰이 뭐 발견이 되면은 공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고 이 특검도 못 막으니까 이것 때문에 비상계엄한 거 아니냐, 김건희 보호하려고 비상계엄한 거 아니냐. 거기에 두 가지 주요 혐의가 주가 조작과 이 명태균 씨 폰인데 공천과 관련해서도 이게 무죄가 나와버렸으니 나는 왜 비상계엄을 해가지고 내가 왜 지금 감옥에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 웃긴 나라가 돼버렸어요. 조희대 사법부 체계에서 아예 윤석열, 김건희 욕먹이려고 이렇게 무죄 선고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엉망인 사법부라고 보고 싶지는 않은데요. 근데 법 상식으로 보면 이게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죠. 상식과 뭐 법적인 증거 이것이 판단의 기준이 좀 다르다고 판사들은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솔직히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근데 저도 재판 받을 때 이렇게 좀 저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해주면 무조건 이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피고인의 이익을 다 우선시한 거로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주장을 다 받아들인 거고. 잘 모르겠습니다. 범법자 처벌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이제 먼저 좀 몸풀기로 좀 다루어 보고요. 이제 복잡한 내용은 이제 장동익 대표 체제가 지금 이제 배현진에 대해서도 아예 날리겠다. 네. 오늘 방송하는 이 시점까지는 배현진은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은데 네. 김정익 전 최고가 연락해 보니까 부글부글 끓더라. 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는 하던데요. 저 그 옆에서 이제 귀대기 들었는데, 네. 으악! 막 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억울하죠, 상당히. 억울한데 근데 발표난 시점과 또 장동익 전 최고가 통화하는 시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비슷한 때에 통화를 했는가요? 김종일 최고랑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통화했으면 제명된 게 언제죠? 제명은 어제 오후잖아요. 예, 어제. 그럼 바로 통화를 수요일. 했는데 네. 실제로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되게 이제 격앙된 목소리만, 그러니까 자세히 내용 못 들었고요. 그냥 네. 막 격앙된 목소리로, 으악! 막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배현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그냥 이건 말도 안 됩니다라고 기자회견 하는 것밖에는 뭐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두 가지 혐의잖아요. 하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다가 어린아이 얼굴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그러한 댓글을 다룬 것과 또 하나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한동훈을 제명하면 안 된다라는 이 의견서에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자리로 당협위원장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자격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이상규 성북갑 위원장인가요? 그분이 이제 제소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침내는 사람이 있어요. 며칠 전에 고성국 씨가 페북에다가 배현진도 처단해라. 배신자들 뭐 제명해라. 이런 얘기를 다 올렸거든요. 그거를 따라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배현진 스타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도 그냥, 또 징계할 거야? 막 그러면은, 알았어요. 징계하세요. 그냥 미안해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를 아예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당하고 배현진으로 당하니까 장동익 대표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할 가능성도 있다 없다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전면전을 선언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당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댓글을 하면서 네. 나는 절대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당대표를 인정 안 하겠다? 당대표도 인정 안 하겠고. 장동혁이 눈 당대표를 깜짝 안 할 것 같아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럼 배현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밀려나면 정치적으로 이제 이렇게 매장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도 기회 모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2028년 총선은 좀 멀리 있는 것이고 네. 당에서 그거 가지고 제명을 하면 거의 또 탈당이잖아요. 그럼 네. 새로운 당협위원장을 그 지역에 임명을 한다. 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되면은 2028년도에 그 정리가 안 되면은 그 지역은 잃을 가능성이 높겠죠. 배현진 의원이 다시 출마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거 개판됐어요. 저렇게 정치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 근데 이제 저렇게 배현진 의원까지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좀 목적이 명확해 보인다. 그러니까 장동윤 대표 측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흔적이 묻거나 아니면은 한동훈 대표를 결사적으로 옹호하고 보호하고 편드는 사람들은 그냥 국민의힘에서 내쫓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거기에 이제 배현진 의원이 딱 빌미를 잡힌 거고 또 하나의 측면은 배현진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같은 편이다.
오세훈 시장은 장동혁 보고 사퇴하라고 그랬다. 그러면은 배현진도 같은 생각 아니냐. 그럼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그럼 배현진도 지금 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지방선거 공천 때는 서울시의 뭐 시군구 의원들 이런 공천, 비례대표 의원들 공천에 상당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가만히 있어봐. 저런 좋은 자리들을 왜 우리가 친한 게 배현진한테 주지? 일단 시장 위원장으로부터 쫓아내버리고 우리 장동혁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을 시키자. 그럼 우리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서울시에 채워넣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거 혹시 네. 지방선거는 뭐 끝장난 거고 뭐 일어나저는 안 되는 것이니 선거를 사업으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했을까? 고성국 씨는 그런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에다가 이제 지침을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야, 장동혁 대표랑 지도부가 고성국 씨 말 잘 듣네?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후보들이 고성국 씨, 저 어떻게 할까요? 저 뭐 출마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후보 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일단 고성국 TV에 출연을 해봐. 그러고 나서 좀 내가 뭐 선거 기획사 하고 있잖아. 우리한테 선거 기획을 맡겨주면 당신 공천까지도 내가 여러모로 신경 쓸 수 있고 내가 뭐 여러 가지 뭐 선거 운동부터 유세차부터 뭐 여러 가지 내가 다 만들어줄게. 그럼 얼마 드리면 돼요? 좋아, 싸게 줄게. 3억. 이렇게 할 수 있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건 한다는 전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 배현진까지 날려버리느냐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동훈 날렸는데 왜 배현진까지 왜 날려? 한동훈 편 드니까 믿다라는 거고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의회에 뭐 공천에 상당히 영향력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 공천권 뺏어오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당대표가 배현진 미우니까 그냥 공천은 다 가져와. 내가 공천할래. 라고 하면서 서울시당 위원장을 따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냐고. 그건 또 선출이죠. 선출. 뭐 이건 지명이 아니라 예. 당협위원장들 뭐 선출일 텐데 지난번에 경쟁자가 누구였어요? 조정훈 의원이에요. 조정훈 의원은 지금 인재영입위원장으로 장동혁 대표가 시켰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그럼 나 인재영입위원장 하면서 서울시당 위원장 하면은 충성 장동혁 대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심입니까? 사심입니까? 사심이죠. 장동혁 대표 지금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면 난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에게 손해나고 내 편이 아닌 사람들 내가 다 함께 품고 내가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냥 모든 걸 다 던지겠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몰라 지방선거 승리고 나발이고 뭐 상관이 없고 내 당대표직 지키는데 나는 모든 것을 걸 거야 이렇게 보여져요. 공천권에 대한 이제 집착이 배현진을 몰아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오세훈 시장 어떻게 돼요? 저렇게 해서 한번 딱 반항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저렇게 반항하는 것은 혹시 당헌 당규에 위반되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처단하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네. 고성국 씨가 계속해서 오세훈 다음이다. 오세훈도 처단해라. 제명해라. 배신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봐라. 막 이런 썸네일에 유튜브를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오세훈 시장을 징계해야 된다고 윤리위에다가 아마 제소할 거예요. 그럼 또 윤리에서 제소 권한을 갖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하겠죠. 자, 그건 가정이고 네. 이제 실제로 지금 오세훈 시장을 쳐낼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본선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나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보면 현재 뭐 지난 목요일에도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되게 어렵다라는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안철수, 나경원, 신동욱 이런 사람들이 현역 의원으로서 서울시장의 출마 후보자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막 해가지고 후보가 됐어요. 그러다 본선 나가. 근데 본선에서 졌어. 그러면은 가만있어 봐. 나는 배지도 떨어지고 나는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후보로 딱 경선에 참여하는 것조차도 본인은 생각해 봤을 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덜컥 후보가 됐어. 그러면 잠깐만. 아이고 나 그냥 참여해 봤는데 나 후보가 됐네. 나 안 할래. 그냥 오세훈 시장 나가세요.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독한 마음 먹으면은 4월 30일 날 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갑니다. 그 서울시장 경선이 됐어요. 신동욱 마냥 의원이. 네. 그러면은 본인이 중간에 잠깐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나 서울시장 안 나가고 나 다시 6월달 재보궐선거 나 그중에 나 다시 나갈래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제도적으로는 그게 문제 없습니까? 환영하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사퇴하고 출마했다가 해보다가 안 되면 내가 다시 네, 나가겠다고. 그렇죠. 네. 등록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보다가 가만 있어봐. 이거 나 안 할래요. 난 다시 그냥 재보궐선거 그정 나갈래요. 그럴 수 있죠. 하도 장동희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 행보에 해석이 안 되니까 별의별 소설을 다 썼는데요. 제가 소설 하나 더 써드릴까요? 네. 전환길이 귀국했잖아요. 네. 저 사람이 지금 뭐 경찰에서 수사받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 때문에 귀국했을까요? 수사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보호한다고요? 모르겠습니다. 왜요? 6월달 지방선거? 네. 뭐 역할 하려고요? 출마하려고? 선수로 뛴다? 출마하려고?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차라리 당신이 나오면 좋겠다. 이제 이게 지금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수준이지만 장동익 대표 체제에 오세훈까지 날릴 수 있다. 나경원도 출마 의사가 없다. 또는 객관적으로 선거에 이기기가 어렵다고 했을 때는 공천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을 때 누구를 내세울 거냐. 비슷한 사람은 내겠어요. 그렇죠. 뭐 본인 편드는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게 어떻느냐. 얼마 전에 이준숙 전 방통통신위원장이 대구 칠성시장에 와서 보리발 먹고 이랬거든요. 그 제가 이제 기자한테 전화를 해서 그럴 때 하는데 어떠냐 하니까 분위기 잘 안 두고 지방 언론에서는 안 다루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준석의 행보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울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여론조사하면 1등이 나온다.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 대구 일간지 편집국장 말은 그거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던데 그것도 지금 여론조사하면 1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참. 아니, 너무 관심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게 아무리 아니, 포기한 관심이- 선거라도 보수에서도 좀 가이드를 해 주셔야 되죠. 아니,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초식이 달라요.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여의도 밥을 먹었는데, 예. 여당도 해보고 야당도 해보고 뭐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은 이런 초식을 가진 지도부는 처음 보기 때문에 이런 초식이라는 것은 이제 계산식, 방정식을 네, 분해하는 네, 이런, 네, 네. 예. 아니,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같은 사람 다 이렇게 내쫓지 않고 예. 반대하는 사람도 지금 끄집어서 내 편 만들어야 되는데 같은 편에 있던 사람, 같은 진영에 있던 사람을 발로 차서 내던져요. 그리고 당신 사퇴해라. 그리고 재신임 묻자 그랬더니 오케이. 나 재신임 물을게. 나 사퇴하라고 그랬지. 좋아. 나 재심해가지고 전당원 투표해서 내가 지는 거 나오면 나 의원직까지 사퇴할 테니까 나보고 사퇴하라고 한 인간들 너도 사퇴해. 내가 이기면. 이게 정상적인 당대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상적인 당대표가 아닌데, 그래도 아무래도 정치에서, 현장에서 자기 살기 위해서 어쨌든 생존 수단은 가지고 있을 텐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비판 이전에 뭔가 계산이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계산을 우리가 지금. 당대표직이 유지죠, 뭐, 그냥. 나 당대표직이 이렇게 유지를 하면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그냥 상관없어요. 끝장났는데 네. 또 당대표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공천도 내가 개입해서 어떤 사람이든 내 편 대줄 사람만 공천 다 하고 싫으면 다 당에서 쫓아내고 네. 좋으면 내 옆에 있어. 맞아요. 자, 지방선거 실패해도 아니, 좋으니까 상관없- 총선까지 가자.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영구집권까지 노리면서 다음 당대표 또 나오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갈 수도 있네. 지도부가 자기 편이니까 룰을 말이에요. 예. 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공천 룰을 좋아. 아이 몰라. 이제 우리가 결집이 중에 당원 100%로 우리가 뽑겠어. 예. 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를 해요. 지방선거 졌어요. 그러면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내 재신임 문제 묻겠다. 근데 강성 그다음에 극단적인 지지를 하는 당원들만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은 50% 넘어서 재신임을 받아. 그런 다음에 룰을 바꾸는 거예요.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지도부를 뽑는 룰을 그냥 당신 100%로 바꿔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번에 전당대회에서는 또 당선이 돼. 그러면은 2028년 총선 공천권을 가져. 그런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들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대구 경북 딱 줄 세워가지고 중진들도 이제 그때는 장동영한테 잘 보여야 되겠지. 룰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렇게 계속 12월 달부터 비판하면서 상황을 전망해 주니까 이거 혹시 컨닝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장동혁 1월 말 2월 초 되면 비대위 체제로 스스로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 했는데 그 이야기하고 난 뒤부터 계속 제거하기 시작해서 싸울 사람을 아예 안 만들어놔.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배현진까지 쫓아내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당헌 당규 개정해서 당권을 훨씬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당대표로 앉는 순간은 이제 영구집권이 가능한 이런 구조로 그렇게 간다.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재죠. 저 혼자 생각에는 당 재산이 한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2천억. 있는데 10석이면 어떻고 20석이면 맞아요. 어떻습니까? 비례대표하면 되는데 자기가. 맞아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국힘이 망하든 안 망하든 그 정당은 내가 가지고 있고 오히려 이 당원들이 계속 총의를 모아서 최근에 한 3, 40만 명 늘었다 그랬습니까? 네, 20만 명. 그러니까 그래서 100만 뭐 명. 거구들 다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 당이다라고 하면 자유통일당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거기는 정광훈도 있는데. 그렇죠. 돈도 많고 뭐 자신의 당 대표로서의 권위에 이제 도전할 사람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겠죠. 근데 이것을 이제 바꿀 수 있는 또는 상황을 이렇게 좀 전환시킬 수 있는 내부 동력도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원로들도 저렇게 적용해가지고 다. 그게 법으로 규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보다는 자기 당권의 강화에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쓴다. 이런 당대표 없었어요. 예. 그리고 당대표가 어떠한 선거에서 책임지고 선거를 치렀는데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을 참패를 했어. 그럼 당연히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저는 이제 사퇴합니다. 물러납니다. 비대위 꾸리세요. 당이 살아야죠. 국민의 선택 받아야죠. 이게 기본 아니에요. 이건 어떤 법이나 당원 당규에 규정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어른 만나면 인사하고 뭐 명절 때 되면은 세배하러 가고 이게 뭐 법에 나와 있어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우리가 이거는 전통 관습, 기본 상식 이거잖아요.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에요. 정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 아니 그러니까 답답한 자격은 거예요. 총선에 필패할 것이라는 전망 다 의미 없이 이익의 관계로 보면 이게 최고야. 다 먹을 수 있, 아니 당을 사유할 수 있대도 제가 아는 한 정당의 대표는 뭐 그렇게 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고 그래도 당원들의 뜻은 묻던데 답이 제가, 없어. 답이 없어. 제가 사립학교 한 군데도 보니까요. 원래 자기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재단 이사회를 학교에 있는 대표가 일단 장악했어요. 주인이 없는 학교 비슷하게 된 데가 많거든요. 창업주들이 다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학교 주인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가 절대로 계산 없이 할 사람은 아닌데 국민의힘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이 당을 아예 사유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신 판단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번에 공천할 때 아예 제대로 정말로 자기 사람을 다 심자. 네. 이런 이제 표현이 하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예 공천을 사업으로 하자. 네. 장동 대표가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그 여건 조성을 하면 대구 경북은 될 거니까 네. 그러면 대구 경북에서 하고 불경하고 아니 뭐 지방선거 지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자 그러면 당대표 책임져라. 앉아 전당원 투표합시다 하면 나 살려줘. 다음에 공천에 대한 막연한 기대. 야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거구를 더 강화시키지 못해서 망한 것이지 중도나 또는 지금 소위 말하는 한동훈계가 오히려 당을 더 망쳤다고 책임을 돌려보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또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많아요. 그러면 바깥에 있는 거부 세력들이 이거 뭐 잘 됐다, 자리 손잡다 이렇게 이제 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전한길이 이번에 귀국한 것이 수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카드를 만지작 할 수 있다. 전한길이 지금 이 방송을 본다면 본인이 총선에 출마할지 하지 않을지, 지방선거에 본인은 정치 안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지지하러 다닐 텐데 누구를 지지하러 다니면서 하는지도 중요하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쭉 거론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구가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그게 상식이 안 맞는 말씀인데 장동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 할 것 같아요. 그 계산이 서지 네.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네, 좌절스러워요. 그런 예. 국민의힘을 보고. 희망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지금 이제 주위에서 우려하는 것이 지난 대선에 김문수 후보가 나왔을 때 이재명 후보가 50% 득표를 못하고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선거에서 국힘이 어쨌든 42%를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요 패턴대로 가서 민주당은 좀 내분 상황이 있습니다.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유지합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서울에서는 아예 보수표 다 모으면 민주당 진보표보다 한 3%포인트가 앞섰거든요. 대선에서. 알아요. 그럴 수도 있느냐. 뭐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더 벌어진 거 맞죠?
아니, 최근 나온 여론조사 네. 봐보세요. 그거는 중도층이 완전히 국민의힘에게 등을 돌렸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 특히 뭐 한동훈 대표를 응원하는 분들,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 같은 경우엔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를 좀 거둬들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들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통해서 국민의힘 찍지 마세요. 국민의힘 쟤네 망해야 돼요. 네. 그런 칼럼을 게재를 해요. 예. 대표적인 보수지인 조선일보에서. 그러면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국민의힘과 장동영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다. 떨어져 나간 거 아니에요. 보수의 하나가 뭉쳐가지고 한 42%, 그 다음에 개혁신당 합리적인 뭐 보수층 합쳐가지고 뭐 이재명 후보보다 조금 더 나오는 거. 근데 그거에서 개혁신당은 떨어져 완전히 나갔고 합리적인 보수도 떨어져 나갔다고 봐야죠. 그럼 저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진영 내 분열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후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죠. 이미 정당으로서 기능을 상실해버린 구도의 문제죠. 구도에서 아예 이제 져버린 것이다. 그건 자초한 거예요. 자초했지만 그러면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망했던 1월 말 2월 초 뭐 이렇게 이제 가면은 2월 19일. 어딥니까 비대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없다라는 거 이제 우리도 뭐 시청자들한테 솔직히 접는 게 어떻습니까? 비대위로 안 갈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전망을 잘못했습니다. 저렇게 독한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전망을 잘못했는데요.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입니다. 정말로 징그럽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정당을 저렇게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정당이지만 저게 공당이고 공인이고 선출직이고 국민을 대의하는 기관 또는 사람인데 자꾸 이제 예를 들면은 전환길, 고성국 저런 사람들처럼 윤호개인을 외치고 윤석열과 함께 해야 된다 그러고 전두환 사진을 당사에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저런 사람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2월 19일 날 사형이나 또한 무기징역형이 나오게 되면 그래도 그런 주장 계속하면 진짜 정당 해산 심판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런 정당은 해산돼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악이에요.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걸 알면 오히려 공적으로 다 회수를 해버려야 되고 제가 정관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런 보통 정당은 해산이 되고 청산할 때는 개인이 가져갈 수 없도록 해놨을 거라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이 맞아요. 저는 이제 평론을 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국힘은 존재감 그리고 공적의식이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후회 안 됩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민주당에서 정치를 좀 하실 건데. 보수주의자입니다. 저는 보수를 재건하는데 노력을 해야죠. 답이 없어 보여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복귀해야 된다고 여의도 집회 그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와 생각보다 엄청 많이 왔대요. 뭐 원래 그 정도 7,000명은 아닌 있으면 것 같아요. 7,000명보다 훨씬 많고요. 그건 뭐 주최처는 10만 명 그런데 어쨌든 뭐 한 100m 정도 이렇게 100m가 뭐예요? 완전히 거기를 둘러쌌던데요. 그렇죠, 그렇죠. 윤중로를 통해 가지고 100m가 전부입니까 그래. 그 1.2km 정도. 그러면 몇 명 정도? 뭐 어쨌든 저는 뭐 한 5만에서 10만이라고 치고. 거기가 2줄일지 3줄일지 4줄일지 모르니까. 자 그런데 이 정도 많은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실제로 좀 합리적인 보수가 많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거 처음 아닌가요?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서 네. 어떤 동원하지 않고 저 정도의 자발적인 지지자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대표가 유일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동훈 대표는 큰 정치적인 자산을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국회 내에서 배지들이 야, 한동훈 지키려 우리 탈당하자. 뭐 그런 사람들도 없고 확고한 지역적인 기반도 없고 국민적인 지지도에서 뭐 차기 대권 주자 1등 확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는 어려운데 저거라도 없었으면은 지금 스스로 지탱하는 것도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저분들은 다행이다. 현재 당원이라고 봐야 됩니까? 당원 아닌 분들이요. 탈당한 분들이 많아요. 아 탈당한 사람들이 실망하는 많다. 거. 예. 그 현장에 나가 있던 분들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으시죠? 뭐 그냥 한동훈 대표를 옆에서 돕는 예.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패널로 활동하고 예, 예. 뭐 이렇게 그런 김종혁 전 최고는 파이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 거리에
막 그 플레이어 또는 뭐 활동가, 액티비스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종인 대표도 그런 파이팅이 있는 분입니까? 전 최고위원. 제일 무서운 분이 예.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본인 뭐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당원, 나 이거 뺏기면 어떡하지? 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정치 어떡하지? 막 이런 게 없어요. 네. 이거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나 그냥 나 자연인 김종혁, 나 국민의힘 잘못된 거 그냥 지적할 거야. 나는 연연하거나 내가 욕심 부리는 거 없어. 나는 국민의힘 똑바로 쓰고 보수파가 바로 서는데 올인할 거야. 그런 의지 강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저런 분이 국민의힘 지도부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좀 정의롭고 합리적인 얘기를 많이 하세요. 김종인 전 최고위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이. 그러니까 관성적인 비판을 하죠. 아, 그래요? 예. 근데 일부러 예전처럼 막 찾아가지고 그냥 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정성일 조사장은 좀 결이 다르시네요. 정성일 조사장은 잘한 건 진짜 잘한다고 그렇죠. 이야기하고 뭐 아닌 거는 아닌 것인 확인될 때만 비판하잖아요. 예. 근데 아무래도 정당에 있으면 그렇게 하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칭찬이나 잘한다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 예. 조금 뭐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좀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는 그 정도 수준. 윤희석 대변인은 요즘 어때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비판하는 거는 못 들어봤고 일단은 화력이 다 예. 장동혁, 뭐 김민수 이런 사람들한테 가 있죠.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고 사실 당에서 봐야죠.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설 자리가 아예 없으니까 이제. 네,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장동혁 옆에 있기가 힘들어요. 네. 장동혁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막 당직자로 임명을 하고 위원장으로 임명하는 사람들은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잘못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헌법과 제도와 시스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상식적인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거나 편을 들 수가 있겠어요. 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익이 되니까 다 가서 붙어 있는 거고 뭐 거기서 일을 만들어서 하는데 마치 뭔가 공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월급도 받을 수 있고 예. 뭐 위원장이라는 자리 받는 거고 그런 거에 취하는 거죠. 장성철 장님은 돈 갖다 주라고 절대 움직일 분이 아닌데 그런 분들은 이권이 있으면 다 움직여서 가는 게 진짜 중지판이 그렇게 되어버렸나요? 그것도 있는 것 같고 예. 일단은 저 사람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사람들, 외곽에서 윤석열이 임명을 해가지고 어느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 대부분 잘리거나 그냥 놀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집단화돼 있어요, 지금. 그냥 한 군데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어떤 동굴 속에. 그런데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이 있어. 거기서 장동혁이 자신들을 대변을 하네? 그럼 거기서 함께 자리도 맡고 메시지도 쓰면서 본인들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그 플랫폼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럼 신나서 일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오히려 정말 더 열정적으로 일할 거예요. 그 왜 정치를 하냐고, 왜 국민을 파냐고, 아니 뭐 제가 이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좀 어리석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걸 좀 생각해야 좀 사회적 낭비를 좀 안 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이야기. 악하고 간정만 남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야, 내가 모시던 물 탄핵시켰어. 한동훈 나쁜 인간 XX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죽여 막 이거 같아요.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그것도 아니, 이해가 안 정상적이 되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상이 아닌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을 하지만 전환길이가 오는데 거기에서 우는 할머니를 보면서 내가 이거는 박근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우리가 뭐 이해를 하는 측면이 조금이라도 있지만 저는 그거 자유라고 생각해요. 예. 그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예요. 네. 믿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린다는 것 자체가 불행의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정상적입니까? 윤석열 버리면은 나 전환길도 장동혁 너를 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고성국이 계속 자기 방송에다가 한동훈 잘라라, 정성국 잘라라, 배현진 잘라라, 오세훈 잘라라 계속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거기에 휘둘려요. 예. 정당의 당대표와 정당의 지도부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서울에서는 좀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장성철 소장하고 이 이야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대구 경북 이야기니까요. 대구 경북 통합한다고 지금 이제 통합 법안이 국민의힘 23명 의원 그를 대표해서 이제 구자원 의원이라고 하시죠. 구미에서 이렇게 이제 발의를 했고 민주당도 원래 발의한 게 있고 임미애 의원도 발의를 해놨습니다. 대구 경북 통합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2월 달에 지금 다 통과시킨다 그러고 경북도 의회에서도 지금 통합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대구는 원래 이제 동의를 했고. 그래서 대구에 이제 시장 출마할 사람들이 좀 떨떠미지근하게 이거 뭐야 이렇게 보는데 왜냐면 대구 경북 통합단체장 선거를 하기가 이제 어려워서 있는데 자, 대구 경북이 희한하다. 대전 충남, 광주 전남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 움직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구조에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확 뛰어들어서 우리도 하자라고 됐거든요.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만든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내려오고 좀 광역에서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유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의 기득권을 유지시켜 줄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이걸 찬성하는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게 맞는 방향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보는 쪽인데요. 네. 어쨌든 뭐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부울경 메가시티, 대구 경북 뭐 특별 시, 그다음에 광주 전남, 대전 충남 특별시 이렇게 가는 것은 그래서 저는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대구 경북이 저렇게 극우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라는 것이 물론 이제 연 5조의 예산도 있지만 좀 아주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오히려 가장 먼저 대구 경북이 특별법 통과를 주도 또는 시도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통합단체 정부가 되느냐? 뭐 이철우 지사 잘 아시죠? 알죠. 경북도지사 제일 유력하고 대구시장이 현재 없습니다. 네. 홍 시장이 아마 남아 있었으면 홍 시장도 통합시장으로 했으면 한번 경쟁해 볼 만한데 그 조영 그다음에 추경호 뭐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서 오히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좀 설 자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국민의힘 지도부 차원에서는 만약 통합 시티가 된다면 대구시장의 현역 의원들이 출마를 안 하게 된다. 못 하게 된다. 그럼 한동훈이 출마할 데가 없다. 그런 또 정치적인 계산도 지도부에서는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소설 쓰는 이야기로 한동훈 대표가 대구 경북 통합특별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고려해가 한번 뛰어보는 것도 통합 도지사 시장이요? 통합특별시 광역단체장이 되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제로 이제 그 시도 통합 문제가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고 다만 국민의 관심을 좀 못 받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뽑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13개, 4개로 줄어드는 통합광역자치단체장을 뽑을 시간도 오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대로 내부가 좀 복잡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훨씬 더 복잡한 양태로 가기 때문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행된 상황을 우리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철 소장님과 함께 나눴고요. 여러분 주말과 휴일 남은 시간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국힘이 더 어려워진다. 저는 겉으로는 기분이 좋고 속으로는 정치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라는 이제 이런 마음이 두 가지 동시에 드는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지금 들고 있는 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단과 상담 받아보시려면 1644-1226, 1644-1226 전화해 주시면 가장 친절하게 제가 직접 상담하듯이 전문가들이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644-1226이고요. 스픽스몰에서는 설 선물 세트, 육류, 과일, 그리고 수산물까지 여러 가지 제품들 함께 건강기능식품 포함해서 판매하고 있는데요. 설 선물 세트 필요하신 분들 스픽스몰 지금 댓글 그리고 더보기란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장성철 선생님 모시고 보수의 정치, 보수의 전략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